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노선을 놓고 순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대통령 집무실에 모인 시민들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전당대회에 지역민의 관심은 그야말로 냉랭했습니다. 전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보다 낮았는데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자산 매각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기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는 순천 시민 수백 명이 모여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업 재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피켓과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조금씩 모여들더니 어느덧 20여 미터의 긴 인간띠가 만들어집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추산 500여 명의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천 도심에 관통하는 기존의 경전선 선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현행 계획안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순천 발전 막는 경전선은 우회하라! 기존의 선로가 전철화되면 운행 횟수가 늘어나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도 문제지만 철도 통행량이 1일 4회에서 40회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소음과 진동, 안전 등의 피해를 무엇보다 한 번 결정되면 수십 년이 좌우되는 철도 정책 특성상 현행 개발안이 도심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 경전선로를 고착화할 것을 시민들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문제 하나로 그것을 꼭 통과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순천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선 전철화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시기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길어지니까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 무산될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는 경전선 사업 지연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업 추진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9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여수시에 체류지를 둔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씩 지급을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28만여 명이며 842억여 원의 예산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전당대회는 지방선거 이후 냉랭해진 텃밭 민심을 거듭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광주에서 22%가 넘는 득표율에 힘입어 지도부 입성의 불씨를 살리면서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광주. 지난 주말 실시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전당대회에서도 민심은 여전히 실망감 그대로였습니다.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전북과 광주가 34%, 전남이 37%로 전국 투표율 37.69%보다 낮았습니다. 대선 이후 나타난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여전하고 새로 꾸려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도 적다는 냉랭한 지역 민심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위기 신호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상층부터 바닥까지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더 큰 민심 외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송갑석 후보는 광주 22% 득표율에 힘입어서 6위로 한 단계 올라서며 지도부 입성에 불씨를 살려갔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9.07%로 5위 박찬대 후보의 0.3% 차로 바짝 따라붙었고 윤영찬 후보가 송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해서 이번 주말 수도권 경선에서 막판 뒤집기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손세우는 개파 정치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명예롭고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투표율이 나오지 않은 데다가 텃밭에서조차 광주 2위, 전남 3위, 전북 7위를 기록해서 후보로서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번 주말 실시될 수도권 경선과 대의원 투표에서 친명계 1세계 지도부 구성에 대한 견제 심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차가운 텃밭 민심과 호남 정치력 약화는 민주당에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의 공약을 점검할 시장 공약 이행 평가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일반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 등을 검토, 평가하게 됩니다. 우선 평가단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115건의 공약 실천 계획 초안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일까지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즘 많이 오른 물가에 장보기 무섭다는 말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통 과정의 거품을 빼고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수확한 채소가 로컬 푸드 직매장 한가운데를 꽉 채웠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제품에는 재배 날짜와 농가 연락처가 찍혀 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이기 때문에 품질을 믿을 수 있고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다 보니 시중보다 저렴해 이곳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저렴하고 싱싱하고 그래서 와요. 생산자 역시 만족도가 높습니다. 농민이 직접 농산물 가격을 결정한 뒤 포장과 진열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힘든 영세농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적인 보탬이 되고 또 중간 유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다 받고 팔 수 있다. 전남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63곳. 지난해 1,1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판매액은 6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대해서도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위해 설치비와 농가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산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첫 번째 내용은 공기업 등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원과 자산 요건 등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는데 정부는 당장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 22년 12월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의 유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4개 항만공사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예비 타당성 조사나 출자 출연을 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재정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원이나 인건비,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훈위의 결정사항이나 기재부의 결정사항을 준용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하게 관리 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공공성보다는 생산성과 재무적 성과, 인력 감축에 맞춰져 있다 보니 부두 같은 주요 시설의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측은 조금 시기상조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산 매각 민간에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크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성과급 한도가 감소해 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원들의 경영 참여 기회도 사실상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는 기타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상반기 여수 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1억 100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여수 광양항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은 1억 100만 톤으로 전국 수출입 물량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수출입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줄었지만 다른 항만과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관련 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최근 바다도 논도 밭도 없는 서울에 농협과 수협중앙회를 두는 현행법은 권위적인 발상이자 국가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모순된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농협과 수협중앙회를 농어촌 지역에 두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상호저축은행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주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농협과 수협중앙회도 관련법을 개정해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묘도 온동마을의 중금속 문제와 관련해 광양제철소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온동마을 중금속 검출 문제와 관련된 보고회에서 광양제철소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워 주민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제철소 측이 환경 개선 계획의 추진 상황을 환경부에만 보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라남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여수 묘도 온동마을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카드뮴은 전국 단위 조사보다 4배, 수은은 2배 이상 높게 검출된 바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비로 더위가 잠시 쉬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최저 18도로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한낮 더위는 33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지역 날씨는 최저 기온 23도로 시작해 31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더위는 다소 수그러들겠습니다. 광주와 목포는 최저 25에서 최고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먼바다 포함 최대 1.5m 예상되고 바람은 초속 4m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6시 45분, 간조 시각은 새벽 1시 21분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흐리거나 비 내린 뒤 주말에는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집니다. 8월 말로 접어들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혈세 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목포시의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 엉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큰 나무 대신 자잘한 나무가 대거 심어졌고 그마저도 상당수가 이미 말라 죽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오감 수변공원입니다. 목포시는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통해 나무를 대거 심었습니다. 산림청에서 10억 원,
목포시가 10억 원 등 모두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했지만 설계와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연말에야 시작돼 사업은 지난 6월 완공됐습니다. 3월 중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건설 기술 심의하고 도 계약 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6월에서 7월쯤 끝나다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끝난 오감 수변공원은 어떤 상태일까? 오감 미세먼지 차단숲은 색깔만 봐서는 가을, 겨울입니다. 잎이 없어 앙상한 나무까지만 있거나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낙엽이 있기 때문입니다. 6m 이상 높이의 팽나무도 8, 9m 높이의 소나무도 줄줄이 고사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던 키가 큰 나무들을 대폭 줄여버린 대신 대거 식재된 키 작은 나무들은 이파리 하나 없이 기다란 젓가락에 불과합니다. 나무를 심은 지 고작 석 달도 채 안 돼 빚어진 일. 나무에 물을 주는 장비들은 놀고 있는데 목포시는 하늘만 탓합니다. 이제 4월, 5월까지 수목을 식재하고 나머지 집안 정비는 이제 마무리까지는 6월 달에 초에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고온한 게 굉장히 높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식재된 나무의 밀도도 문제입니다. 산림청이 1헥타르에 10억 원씩 많은 예산을 주는 건 나무를 빽빽하게 심으라는 취지. 일단 빽빽하게 나무 심어서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그 중간 공간에 아니면 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에 숲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거나. 하지만 목포시의 미세먼지 차단 숲은 마치 가로수를 심듯 나무가 띄엄띄엄 거리를 둔 채 심어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어떤 미세먼지 방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 생각을 해봐요. 많은 도형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고사한 나무 가운데 40그루를 베어내는 등 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모사금 해수욕장 해변으로 떠밀려온 새끼 향고래가 구조됐습니다. 여수의 경우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오천동 모사금 해수욕장에서 2m 길이의 새끼 향고래로 추정되는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고래는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으며 발견 당시 꼬리와 배면에 쓸린 상처만 있을 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